안녕하세요. 랜선 부자들의 랜부입니다. 오늘은 조금 따끈따끈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2025년 5월 29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를 인하하며 기준금리는 2.5%가 되었습니다. 기준금리란 한국은행이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리인데요. 기준금리를 낮췄다는 건 한국은행이 돈을 싸게 빌려준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되면 대출 이자 부담이 줄어들 수 있겠죠? 하지만 기준금리 인하 무조건 호재일까요? 금리가 낮아지면 대출이 쉬워지고 이자 부담이 줄기 때문에 당장은 좋은 소식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무조건 인플레이션이 올까? 정답은 꼭 그렇지 않다입니다. 기준금리는 인플레이션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지 그 자체로 인플레이션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소비와 투자가 둔화되어 있고 경제 주체들이 돈을 써야 할 이유가 없다면 금리를 아무리 내려도 시장에 돈이 돌지 않습니다. 이를 유동성 함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일본은 수십 년째 초저금리 상태인데도 오히려 디플레이션과 싸워야 했습니다. 금리가 낮다고 해서 반드시 자산 가격이 오르거나 물가가 뛰지 않는 점, 이 부분은 기억해 두세요. 금리가 내려간다는 건 돈을 싸게 빌릴 수 있는 환경이라는 뜻이고 현금의 매력도가 낮아진다는 뜻입니다. 기준금리가 낮아져 대출 이자가 줄어들면 시장에 풀리는 돈이 더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내가 가진 현금의 실질적 가치가 더 빠르게 증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 지갑에 10,000원이 있다고 한다면 그 10,000원의 가치가 조금 떨어져서 8,000원이 될 수도 있고 9,000원이 될 수도 있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는 매일 조금씩 더 가난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출 이자가 줄어든 것처럼 내가 은행에 넣어둔 예적금에 붙는 이자도 줄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이 시대에 가난해지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 자, 이제 여기서 랜선 부자, 랜부가 말하는 부자의 시선이 등장합니다. 부자들은 기준금리 인하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리가 낮아진 시기야말로 자산을 매입할 절호의 기회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낮은 금리는 부채를 레버리지로 쓸 수 있는 환경이고 물가는 장기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은 기준금리로 피해를 보는 사람으로 남는 게 아니라 그것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자산을 사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부채를 활용해 자산을 사야 합니다. 낮은 금리로 인해 돈 하나의 가치가 떨어지면 더 많은 돈이 시장에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물가가 상승하고 내가 가진 자산 가격도 상승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산을 사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자산이라는 게 돈을 대체할 수 있는 자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동산에 한정지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 특히 이런 자산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형 주거용 부동산, 배당 성장주, 우량 ETF, 리츠. 소형 주거용 부동산은 자산으로서의 가치도 있지만 월세 수익이 지속되는 구조로 자산가치 상승 플러스 매달 월세 수익으로 인한 현금 흐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자산입니다. 배당 성장주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어 애플, 코카콜라, 유나이티드 헬스와 같은 종목들입니다. 이 종목도 스스로 가치 상승하게 되면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매달 혹은 매년 얻는 배당금으로 인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량 ETF도 주목해야 할 자산이죠. 슈드, 배당 성장, VTI, 전체 시장에 대한 ETF, 그리고 리츠와 관련된 VNQ 같은 종목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리츠,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고도 하는데요.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 빌딩, 오피스, 물류센터, 호텔 같은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그 안에 나오는 임대 수익이나 매각 차익을 배당으로 돌려받는 자산도 고려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부자들은 이런 자산들을 통해 포트폴리오를 재편합니다. 가치가 깎이는 현금 비중을 조금 줄이고 앞서 설명한 현금 흐름이 나오는 자산을 매입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자산 보유 과정에는 분명한 전제가 있습니다. 부채는 무기인 동시에 족쇄일 수 있습니다.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는 부채는 당신의 자산이 아니라 당신의 자유를 뺏을 수 있습니다. 자산의 가치가 일시적으로 하락했을 때 부채 상한 압박이 시작되면 그 자산은 지킬 수 없는 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나는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가?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당신이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자산만, 그리고 당신이 잘 아는 분야에서만 그 안에서 안전한 자산 상승을 실현해야 합니다. 그 기준을 지키는 한 지금의 금리 인하 환경은 가난해지는 시대가 아니라 계산된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의 금리 인하 소식으로 알아보는
자산 상승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저희 채널에서는 다양한 투자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전달해드리는 메시지는 항상 같습니다. 돈은 쓰면 사라지고 모으면 깎이며 투자하면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투자의 출발선은 내가 가진 구조 안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자산을 내 시간 대신 사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돈을 번다가 아니라 돈을 다룬다. 이런 시선을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알려드리기 위해 램부는 앞으로도 계속 좋은 정보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램부는 항상 여러분의 부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랜선 부자들의 램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